네, 오늘 Deep RL with Q Functions 발표 맡은 최종욱입니다. 먼저, 음, 녹화되고 있죠? 네. 네. 지금 소리 나나요? 잠시만요. 네, 소리 나고 있죠? 네. 먼저, 어, 그 본론에 앞서서 지난주 발표 내용의 리캡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full-fitted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과 온라인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의 이제 딥 RL 버전을 오늘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full-fitted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policy, 어떤 policy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죠. 어떤 policy로부터 데이터셋을 모아서 그것을 어, 그것으로부터 q 파일을 구하고 y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그것을 K번 반복할 수 있다. 그게 그냥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으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요거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observation이 트래젝토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correlation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아, 이 앞부분과 달리 뒷부분은 체인 룰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레디언트가 없다. 또 무빙 타겟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알고리즘은 앞에서부터 트래젝토리를 학습을 하는데,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학습을 할 때, 가까운 애들끼리 콜레이션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앞부분에 있는 애들은, 앞부분에 있는 애들을 학습할 때는 거기에 오버피팅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텝이 가면서 점점 그 곳에 로컬리 오버피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트래젝토리를 학습을 할 때는 그 이전 트래젝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오버피팅이 된 상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 트래젝토리를 학습할 때 매번 그 이전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 이전에 강의에서 다뤘던 것들이 이제 패럴렐라이징 하는 방법이 있고 또 asynchronous parallel queue learning 이것들은 저는 액터크리틱에서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특히 이 parallel queue learning 같은 경우는 어, 요 시간대별로 잘라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일부 가져오고 뒷부분에서 일부 가져오고 하면서 패러들라이징 한다. 그렇게 해서 더 넓은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게 요즘 RL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시퀀스가 길수록 컨텍스트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패러들라이징을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패러렐은 이제 살짝 언급만 했고 중요한 거는 리플레이 버퍼스입니다. 이 리플레이 버퍼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샘플 코드를 봤는데요. 보니까 먼저 이 인서트를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버퍼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생물학에서의 버퍼를 생각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리얼월드에서 가져온 이 observation을 저장을 하는 공간입니다. 저장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어, 액션과 이전 스테이트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 그리고
리월드를 저장을 해두고, 평소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거기서부터 샘플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자동차 경주라고 했을 때, 막 장애물이 등장을 하면은 뭐 오른쪽을 피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장애물 A가 등장하면 오른쪽을 피하고 B가 등장하면 왼쪽을 피한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장애물별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시작하면 무조건 오른쪽 가야 돼.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이 왔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은 이 강의에서 올려주는 코드들이고요. 이거는 GPT를 괴롭혀서 만든 좀 더 단순한 버전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네임티프를 사용하고 또 Q를 사용해서 그 푸시해주고 샘플을 바로 뽑아오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디스커션 있으실까요? 혹은 제가 뭐 잘못 설명했다거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면은 평소에 리얼 월드로부터 이 스테이트와 액션과 리월드를 저장을 해둔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거기서부터 샘플링을 해서 트래젝토리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트랜지션 단위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어퍼스 큐 러닝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다시 리얼월드에 적용해보고, 그럼 리얼월드에 적용하면은 거기서 데이터가 또 나오겠죠. 그걸 다시 리플레이 버퍼에 집어넣는다. 이런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타겟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 코릴레이션이 생긴다는 문제는 리플레이 버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언급되었던 이 식에서 그레이디언트가 앞부분만 계산되고 뒷부분은 계산되지 않는다. 그거를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 저희가 학습하려는 타겟이 계속 그레디언트 스텝마다 움직인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 그 학습을 할 때 불안정하게 자꾸 값이 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이 프라임이라고 여기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안에서 타겟이 더 이상 무빙하지 않는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하이 레벨에서만 다뤄가지고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강의 자체에서도 이 정도로만 다루고 있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DQN이라고 부르는 Deep Q Learning 알고리즘이 이제 앞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다. 이게 스텝 1이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컬렉트해서 그걸 바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버퍼에 저장을 하고, 버퍼에서부터
배치를 샘플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그거를 K번 반복할 수 있다. 또 데이터셋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 그 K 같은 경우는 1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막 10만, 100만 갈 수 있는 값이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러면 너무 빨리 끝나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좋다 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 Q 밸류가 정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 이 Q라는 건 결국에는 리워드를, 그 리워드의 총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도 결국엔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Q가 제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인데, 실제로 값을 찍어보면은 이 discounted value가 이 DQN, DQN의 실제 discounted value가 빨간색 선이고요. 그리고 Q value가 예측한 reward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빨간색을 보시면 실제 value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값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파란색과 같이 고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속 맥스만 찾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저희의 Q라는 밸류는 계속 그 데피니티브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가 껴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동일한 비율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의 지금 그 계산식은 계속해서 높은 값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그 값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 그 노이즈를 분리해서 다시 상쇄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은 더블 큐 러닝입니다. 더블 큐 러닝은 단순한데 저희의 음, 일단 식을 한 줄로 정리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 플러스 1이 발생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 발생하는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쇄를 시키면 된다. 이게 요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플리먼트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뭐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쪽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액션을 이벨루에이트 하고요. 그리고 그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밸류를 이벨루에이트 하면은 그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계속해서 Q 밸류가 올라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실제 값에 크게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설명해 주지만 어, 이 방법은 트레이드오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사용을 해줘야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QN을 사용할 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좀 약간 노이즈가 상승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큐가 한 개 있는 거 아닌가요? 파이가 오른쪽 뒤에 슬라이드식에서는 어디요? 파이가 한 개이고 파이 프라임 타겟 네트워크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타겟 네트워크로 액션을 이벨루이트하고 또 다시 어, 요 밸류도 이벨루에이트 했었는데 액션은 현재 네트워크로 그냥 이벨루에이트 하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니까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고 해서 꼭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시고 아니요, 훈련을 따로 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음, 혹시 강의에서 이 부분 잘 이해되신 분인가요? 그리고 뭐 하고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평균적으로 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타겟 네트워크는 반대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게 좀 저도 헷갈렸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반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있는 네트워크를 데이터셋 그 리플레이 버프에 넣기 전에 그냥 복사해 놓는 게 타겟 네트워크 네, 좀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 네, 근데 그 타겟 네트워크 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이즈니까 노이즈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확률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저도 엄청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버블 큐러닝이 뭔지는 아는데 네, 그냥 사실 그냥 큐네트워크 두 개 쓰는 것뿐이긴 하거든요. 네, 그냥 학습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은데 네, 큐네트워크 두 개 써서 네, 두 번 한 거에 뭔가 밸류 그냥 썸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때리든지 네, 네, 뭐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썼을 때는 계속 플러스 1이 떴을 때는 상승시키고 마이너스 1이 떴을 때는 무시하는 건데 그 두 개를 사용하면은 평균이 되니까 플러스 1이었을 때가 더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예 디커플링이 되잖아요. 제가 알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저기 파이랑 파이 프라임은 네, 예전에 처음에 파이는 파이 프라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거랑 다른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그렇게 아, 파이는 파이 프라임을 시작하면 그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파이 프라임은 파일을 복사해서 만든 거고, 네, 그 다음에 파이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러면 시작점이 똑같으면 파이 프라임이 타겟 네트워크고, 네, 그걸 반영해서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는 그게 스탠다드 큐러닝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앞서서 막
업데이트하면서 q 값이 바뀌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복사한 다음에 학습을 시킨다고 해주셨는데 그거랑 동일해지는 줄 음, 알아요. 동일해지나요? 아무튼, 근데 사실 강의에서도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상쇄가 되는 그 원리를 뭐 로 레벨에서 파헤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냥 상쇄가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아, 사실 멀티스텝 리턴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인데요. 음, 멀티스텝 리턴은 그냥 하나의 그 테크닉으로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액터 크리틱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그, 그러니까 Q가 안 좋을 때는 여기가 도미넌트해지고, 그리고 Q가 좋을 때는 여기가 도미넌트해진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닝 타겟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케줄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제 Q가 좋을수록 D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멀티 스텝 리턴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혹시 이 부분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음, 근데 이거는 좀 옵셔널한 부분이라서 잘 이해하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은 컨티뉴어스 액션일 때 어, 이 맥스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 디스크리트일 때는 그냥 다 샘플한 다음에 그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평균이래. 제일 좋은 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 액션의 액션의 가지수가 무한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이 스토카스틱 그레이디언트 뭐지? 디센트를 이용한 것도 이게 심플 소루션이고 음, 음, 결국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밤을 새가지고 지금 언어 능력이 굉장히 퇴화가 됩니다. 음, 단순하게 어떤 분포로부터 그냥 아무 분포로부터나 액션들을 샘플해서 그것들의 맥스를 계산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게 제일 단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정확도는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를 이용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NAF라는 펑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어, 세 번째는 DDPG라는 알고리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NFQCA라는 그 2011년의 논문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같이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뮤라는 다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그것이 Q의 아그맥스와 같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뮤라는 죄송합니다. 음, 제가 준비가 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뒷부분 이해해 주신 분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알려주면 더 빡쳤을 텐데 저도 이번 주에 슬라이드만 보고 와가지고 네. 음,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주 동안 빠졌다가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고, 기회가 되면은 비는 날에 보충을 하던가 뒷부분을 해서 다음번에는 코드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보충해 주시는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다음 주요? 네. 밀릴까 봐. 다음 주에 해도 괜찮으면은 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주실 분 없나요? 좋습니다. 과정입니다.